전산회계 2급입니다. 자, 기출문제 101회예요. 101회. 자,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내놨어요. 자기야수표. 당연히 현금 맞죠? 바드럼은 뭐예요? 그냥 바드럼이죠, 그죠? 당좌 차월은 다른 말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당좌인 계좌에서 돈을 빌려온 거죠. 우편 환증서 환자가 들어가면 현금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와 라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두 번째, 아래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을 다음 중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보호기한 종료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뭐라 불러요? 유동자산이라 부르고요. 보호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하는 부채를 뭐라 그래요? 유동부채겠죠. 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세 번째, 아래 거래에 대하여 거래소의 결합관계가 거래 종류와 바르게 표시된 것은 상품 판매 전 시장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기기를 150만 원에 구입하고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차배는 뭐라 본 게예요? 비품이라 본 게 하겠죠. 차배 비품 얼마? 15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150만 원 되겠죠. 차배의 비품은 뭡니까? 자산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뭐예요? 부채의 증가예요. 분개했을 때 차변과 대변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나오면 무슨 거래라고요? 교환 거래가 되겠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중에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은 더해야 되는 항목 묻는 거죠. 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매입에서 빼는 거 맞습니까?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입니다. 상품을 수입함에 따른 관세. 자, 상품을 수입한다. 역시 사오는 거죠. 매입하면서 가는 운임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누락부를 발행한 후에 수정 후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수정 전 단기 순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 반영 누락했는 게 단기분이 2만 원이었습니다. 기간 경과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급을 했는데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차배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만큼? 2만 원만큼. 얘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다?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럼 얼마라고요? 2만 원 됩니다. 2만 원. 다음,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의 차기분 2월 누락했는 게 차기분이 20만 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보험료가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차기분에 2월씩 넘겨줘야 되는데 2월 하는 걸 누락했다.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20만 원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원래 보험료가 아니니까 보험료 빼줘야겠죠. 대배 뭐라 본 게 한다고요? 보험료. 얼마 빼줄까요? 20만 원 빼주고요. 차별의 예를 뭐라 한다고요? 오케이. 내년에 지급해야 될 걸 원래 먼저 지급한 걸 선급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차별 선급 비용 20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단기 순이익 반영하실 때 뭐만 필요하다고요? 수익과 비용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과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과 선급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자산 부채니까. 차별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이 뭐 한다고요? 마이너스. 대변에 보험료란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줄어든 거죠. 단기 순이익이 뭐 한다?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하면 18만 원 플러스 되겠네요. 수정 후에 단기 순이익 얼마입니까? 118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갑니다. 자, 다음 차례 토대로 단기 대손상각비를 계산할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기초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 원입니다. 10월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 회수 불능됐다는 얘기죠. 어느 변에? 대변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매출 채권. 얼마만큼 없어진다? 20만 원만큼 없어지겠죠. 자, 이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뭐라고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얼마? 5만 원. 모자란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대손상각비 얼마? 15만 원 되겠죠. 손이 깨어서 들어갈 대손상각비 얼마예요? 15만 원 되겠네. 15만 원.
결국은 대선호를 붕괴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매출 채권이 20만 원 해수 불능되면 20만 원만큼 내가 돈을 못 받게 돼서 손해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5만 원만큼은 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전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5만 원,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얼마? 15만 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재고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른 것을 알았습니다. 기말 재고산이 감소하면 증가하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말 재고산에 대한 게 매출 원가죠. 그래서 매출 원가 공식을 하나 대입해 봅시다. 매출 원가가 뭐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뭐가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가 나오더라. 그러면 임의의 금액을 넣어보라 그랬죠. 임의에 100원 100원 넣어볼게요. 기초 100원 플러스 단기순 매입 100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100원 하면 매출 원가 얼마 나온다? 100원이에요. 그런데 기말 재고산 금액이 감소하면 기말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초는 100원 그대로 했고요. 단기 매입액도 100원 그대로 했어요. 마이너스 기말이 감소한다. 기말을 50원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얼마 돼요? 150원 되죠? 매출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지. 매출 원가가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자, 기말 재고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일단 1번 맞네요.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해야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가와 뭐예요? 라겠죠. 당연히. 반대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굳이 기말 상품재고 증가하는 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가와 라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나와요. 8번째. 다음 중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가산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게 아닌 것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얘는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취득 당시 설치비, 취득 관련 운송비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매입 할인이나 매입 애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감하는 항목이죠. 마이너스는 항목이다. 9번째.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대변의 비품 차변 뭡니까? 보통 예금이 보통 예금. 보통 예금 받았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내다니 우리를 기만하는 짓입니다. 10번째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이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무슨 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이네요.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질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했습니다. 무형자산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1번의 기기장치는 유형자산. 3번의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 바드럼은 당좌자산이에요. 11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중에 유동성별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부채 항목이 나오고 있죠. 부채 항목은 무슨 부채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부터 먼저 적어줘요. 그러면 비유동부채 뭐 있습니까? 이 중에 사채.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외상매입금의 기초자력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외상매입금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항상 어느 면이 많아요? 항상 대변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때 글씨가 이상하게 돼버렸네. 외상매입금에 전기에서 이월되어 온 기초자료가 어느 면에 있다고요? 대변에 전기 이월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하시죠? 한 상태에서 봅시다. 단기 외상매입액.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하면 차변 분계 뭐라 해요? 차변의 상품. 대변 뭐라 분계한다고요? 외상매입금. 그럼 외상매입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얼마 매입했다고요? 100만 원 들어오겠죠. 100만 원. 다음에 외상매입 중 환출액이었습니다.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액은 매입 시에 무슨 분계한다? 거꾸로 분계하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상품 맞습니까? 그래서 외상매입금 계정 어느 변에? 차변 오겠죠. 환출액이 얼마 있습니까? 5만 원. 환출액은 차변에 5만 원.
다 외상매입금 지급했그랬습니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면 현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변의 현금, 대변의 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차별의 외상매입금이겠죠. 차별의 외상매입금 지급했는 건 얼마라고요? 110만 원. 마지막으로 기말 잔액이 30만 원 했습니다. 기말 잔액은 어느 변에 와야 돼요? 차별에 와야지, 차별에. 왜냐하면 대변의 전기 오니까 차별의 차기로 이월되는 건 차별에 와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게 이해가 가시면 문제 못 풀 게 없겠죠. 자, 일단 차별 다 합계면 얼마 나옵니까? 145만 원 나오는 거 맞습니까? 대변도 145만 원 나와야 돼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45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겠죠. 13번 갑니다. 개인 회사인 대성상사의 기말 자본이 51만 원일 때 다음 차례에서 알 수 있는 단기의 인출금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기초자본, 추가 출자액, 총수익, 총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제일 처음 순서대로 가면 뭐에서 기초의 자본에서 추가로 출자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플러스 추가 출자액 플러스 이 문제는 순이익이 발생했죠. 맞습니까? 수익이 더 많으니까 순이익 발생한 거예요. 순이익 마이너스 뭐 뺀다고요? 인출했는 금액을 인출액 혹은 인출금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말 자본이 나와요. 있는 자료 그대로 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초의 자본 얼마 있습니까? 기초의 자본은 100만 원 플러스 추가 출자액 얼마? 30만 원 플러스 단기 순이익 얼마? 11만 원 구할 수 있습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은 11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인출금 얼마인지 몰라요. 빼고 나면 기말의 자본금 얼마라고요? 얘가 51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산수놀이지 뭐. 100 얼마에서 41만에서 얼마를 빼야지? 90만 원을 빼야지 기말 자본 51만 원 나온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인출액은 90만 원이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죠? 넘어가셔서 14번째. 다음 중에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물었어요. 영업손익. 영업손익은 어떻게 나온다? 처음에 뭐에서? 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 원가를 빼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는 비용을 빼고 나면 뭐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와요. 요 정도까지는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문제는 거의 요때까지니까 영업 외에 비용이 많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 보고 다닙니다. 자, 첫 번째. 불이익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부금은 뭐래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두 번째, 운영 경비 조달을 위한 사업자 자금 대출에 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자 비용 뭐라고요? 영업의 비용. 자, 영업부 직원의 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 급여죠. 급여는 뭐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정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이 있기 때문에 차압의 보통예금 대변은 뭐라고요? 이자 수익. 그럼 영업이익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몇 번이라고요? 3번. 급여입니다. 급여. 이 뭐야? 15번 문제. 자, 우리를 우롱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풀어야겠죠? 자, 기초상품재고액 얼마? 300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은 1000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은 300만 원. 정말 매출원가 얼마? 1000만 원. 우리를 우롱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실무 넘기고 페이지 7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분기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입력했는 분기를 띄우셔서 혹시나 실수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7월 9일자. 날짜 7월 9일 띄워보세요. 7월 9일. 영업부에 사용할 차량 1,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차를 구입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별의 차량 운반구. 금액 얼마예요? 1,500만 원.
대금은 뭐였다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대변의 당좌 예금 금액은 1,500만 원. 자, 다음 8월 1일자로 갑니다. 8월 1일.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대변을 보셨다고요? 보통예금. 자, 요 문제는 프로그램마다 조금 차이 있어요. 자, 대변의 보통예금 일단 30만 원 나갔죠? 30만 원 분기하시고 차별을 뭘 쳐보시냐면 관리비가 있나 없나 찾아보셔야 돼요. 있던가요? 있어요? 관리비가 있으면 그 관리비로 분기하시면 돼요. 자, 응? 건물 관리비로 됐어요? 건물 관리비 됐으면 건물 관리비로 가시면 돼요. 건물 관리비. 그러니까 나와 있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 계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실무에 가셔서 하시다 보면 지금 이자 수익,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분기하죠. 수수료 비용이 회사가 우리가 지급 수수료가 돼 있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회계는 뭐가 있냐 하면 계속성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계정 과목이 지급 수수료면 지금도 계속 지급 수수료 씁니다. 우리는 수수료 비용을 배웠지만. 자,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 배웠지만 회사에 가니까 지급 이자와 할인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다. 그 회사는 그냥 지급 이자와 할인료 쓰시면 돼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계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8월 4일자 갑시다. 8월 4일자. 본사 주민세 사업소분 62,500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현금 납부하니까 어느 변에? 대변의 현금. 얼마예요? 62,500원. 차별에 뭐로 처리할까요? 자, 요거 세금 공과로 나와있죠? 맞습니까? 세금과 공과. 자, 실제로 전산회계 2급에서 요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 회차가 다른 문제가 좀 쉬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1급에서 한 번씩 나왔던 건데 2급에서는 자주 안 보이는 내용입니다. 본사 주민세 사업소분 회사 부담분입니다. 회사 부담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습니다. 8월 12일자 갑니다. 8월 12일. 회사협회여 손우성 씨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였다. 대금은 현금 지급하고 현금 용식을 다음과 같이 수취했다 했습니다. 일단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금 뭐 나갔다고요? 현금 얼마? 2만 원. 차별 뭐랄까요?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차별에는 도서 인쇄비가 맞습니다. 그냥 문제를 전체를 다 똑바로 안 보시고 그냥 회사 대표 사장님이라 그러니까 인출금을 처리하신 분인데 인출금 아니에요, 그죠?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돈입니다. 자, 다음 날짜 8월 18일자입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우리의 발행 주식 1000주, 액면 5천짜리 해놨습니다. 액면은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 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얘를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6,000원에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했다. 대금은 취득 시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 13만 원 포함해서 보통예금 지급했습니다. 자, 일단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뭐라 분기하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 분기합시다. 차별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 분기돼요? 600만 원. 1000주. 한 주에 6,000원이니까 600만 원. 그리고 뭐 줬어요? 수수료 비용 줬습니까? 수수료 비용이 얼마예요?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대변 뭘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613만 원 되겠죠. 자, 여러분들 분기해라는 거 코드 번호 확인해 보세요. A 수수료 비용이 945번인가요? 몇 번? 984번이에요. 984번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984가 되어 있으면 정답. 아니면 틀린 거. 현금이나 보통예금의 당장의 기본 계정은 전산회계나 AT나 똑같아요. 근데 그 외의 비용들은 조금씩 코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9월 3일자. 수원문구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7월 25일 날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상품을 공급하면서 아래의 명세서를 발급하였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을 했습니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상품을 뭐 했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상품 팔았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뭐 한다고요? 상품 매출.
얼마 매출한 거예요? 500만 원입니까? 자, 500만 원. 대별의 상품 매출 500만 원. 내용 보시면 입금된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5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자, 입금 50만 원은 계약금으로 7월 25일 공급 대가의 10%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해놨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선수금. 선수금이 얼마였다고요? 50만 원. 나머지 뭐예요? 외상 매출금 되겠죠.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체크하시고 거래처가 계속 안 나왔죠? 맞습니까? 1회 차일수록 여러분들 거래처를 빼먹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 둘 다 거래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9월 3일이었고요. 다음 날짜 10월 18일자. 10월 18일 본사 영업부 사무실의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수리비는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건물이 유리창 교체했어요. 뭘로 해결할까요? 말이 없더라도 얘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선비라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15만 원.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 뭐라고 처리한다? 미지급금. 차별의 상품이 아니니까 대변의 미지급금에서 얼마? 15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고요. 미지급금에 동그라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짜 11월 24일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 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여 서대문구청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별의 현금 100만 원. 차별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차별의 기부금이에요. 차별의 기부금 100만 원. 조금 어렵다 싶은 게 관리비 좀 실수할 수 있고 세금공과 그죠? 그 외에는 크게 많이 어렵다 싶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날짜 9월 14일자 갑니다. 수정 문제 9월 14일.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취득세 13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다 했습니다. 얘 세금공과 아니란 얘기죠.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뭘로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차의 취득공과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짜 11월 21일자.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10만 원은 매출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당사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에 판명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뭘로 회계됐나요? 원래 접대비 되어 있었죠. 접대비가 아니란 얘기죠. 접대비가 아니고 뭘로 처리한다? 오케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결산 파트인데요. 결산 파트 수동인 자동인지 먼저 구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자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은 자동. 됐습니까? 구분 다 되시겠죠? 자, 갑니다. 첫 번째. 결산이 현재 송우 상사의 단기 대업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 미수액 6만 원 계산하다. 이자 받아야 되죠?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 못 받은 걸 우리 뭐라 한다? 미수라고 그래요. 그 중에 수익을 못 받은 걸 미수 수익이랍니다. 얼마 못 받았다고요? 6만 원. 못 받았다 하더라도 뭐는 발생한다? 이자 수익을 발생합니다. 대별의 이자 수익 6만 원. 됐나요? 자, 다음 날짜 다시 12월 31일. 결산이 현재 기말 가지급금 계정 잔액 15만 원은 거래처 홍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다 했습니다. 일단 가지급금 계정 잔액이 없어지는 거죠. 맞나요? 자, 어느 별에 있던 차별에 있던 가지급금이 없어집니다. 얼마 있어요? 15만 원. 혹시 얘 거래처 있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래처 있어요? 뭐로 되어 있던가요? 홍상사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홍상사. 자, 이건 뭐라고요? 홍상사에 대해 뭐라고요? 외상매입금 지급액이다. 그럼 차별에도 외상매입금 누구 거? 홍상사. 그러면 얘 둘 다 거래처 넣어주란 얘기예요. 외상매입금도 홍상사, 가지급금도 홍상사. 됐습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가셔서 가지 금액을 확인할 때 더블 클릭하면 붕괴하는 거 나와요. 그거 보고 공상사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1일 세 번째. 요 붕괴를 틀리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자, 31일 보시면 마이너스 통장인 행복은행의 보통 예금 기말 잔액 마이너스 90만 원이다. 기말 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정값으로 대체해야 돼. 음수로 입력하지 말 거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행에 모았다. 돈을 대출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얘기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뭘로 처리하시면 대변의 단기 차익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90만 원만큼. 단기 차익금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보통예금 없애줘야겠죠, 마이너스를. 그럼 차변을 뭐 한다고요? 보통예금 하시면 돼요, 차변에. 차변에 보통예금에서 얼마 넣는다고요? 90만 원 넣어주게 되면 보통예금 잔액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고 대변 단기 차익금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 단기 차익금 혹시 있던가요? 행복은행 돼 있어요? 거래소에 있던가요? 넣어주셔야 됩니다. 굳이 차별까지 안 넣더라도요. 대변은 넣어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자, 결산 자료 입력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자, 입력하셨던 내용이니까 다시 뭐 띄워볼 필요 없어요. 결산 자료 입력해서 뭐만 했어요? 기말 상품만 했습니다. 기말 상품 입력하시고 뭐 누른다고요? F3 전표 추가. 이게 기말에 하는 행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4번 문제가 없어. 4번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결산자를 입력해서 F3번을 눌러주셔야 된다고. 왜? 기말 상품이 없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상품을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대별의 상품, 차별, 상품 매출과 붕괴는 떠요. 그래서 이 붕괴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조회 문제 보겠습니다. 조회 문제 1번입니다. 1번. 자, 4월에서 6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 거 물었습니다. 얘는 하나 딱 봐야 나옵니다. 뭐 봐야 돼요? 얘는 월계표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대체로 지급했는지 이렇게 나오면 월계표를 보셔야지 그 정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얼마 나오던가요? 60만 원. 60만 원 나온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 분은 두 번째.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 간의 차이는 얼마인가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뭘 봐야 된다? 총계정 원장을 보는데 주의하실 점은 어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셨죠? 큰 달과 작은 달의 차이는 얼마? 150만 원 나온대요. 150만 원. 다른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세 번째. 6월 말 현재 거래처 인천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당연히 거래처란 이름 나왔으니까 뭘 본다고요? 거래처 원장을 보셔야겠죠. 얼마? 520만 원 나와요. 520만 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